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정무조정실장이기 때문에 김영진이 오늘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재명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이낙연계죠. 이낙연계 신경민이 오늘 또 방송에 나와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관계,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 같으냐, 10월 나오는 이재명 사퇴, 또 김두관이 대표직을 이어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민도 이낙연계 사이에, 이낙연을 비롯해서 이낙연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오늘 방송에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명과 비명 반명들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 이재명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앞으로 전망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두 가지 인터뷰였습니다. 김영진이 오늘 아침에 8월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이재명은 약속한 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그냥 받는 것이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7, 8월에 비회기를 하겠다. 그 시기에 정당하게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영장심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8월 중순까지 15일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들어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 8월 16일 이후에 보낸다면 예전에 권성동 방식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잘라서, 그러니까 회기를 잠깐 중단하는 겁니다. 회기가 중단이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여야가 회기에 합의하면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본인의 의사냐라고 하자 이 김영진이 정확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그러니까 8월 말까지 검찰들어 구속영장을 쳐라,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체포동의안 없이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8월 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대북송금과 백현동 비리입니다. 검찰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치면 됩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한동훈과 이재명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방전도 오가고 있고 수싸움도 치열하다라고 보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를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 이재명의 증거인멸 비리까지 더해진 만큼 이재명의 구속은 불가피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의 구속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별로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검찰도 이 정도의 증거, 이 정도의 진술이고 또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만큼 이재명이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구속될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판사별로 성향이 달라서 이 구속이 실패할 수 있다. 구속이 실패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좀 일단 타격을 입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8월 달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야 하고 이재명을 소환하고, 또 구속영장이 그대로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필요가 있다. 그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둘씩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 논란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재명도 이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진은 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물타기입니다. 이재명도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김영진이 또 이낙연과의 회동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전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지금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당원들 강연회나 언론을 통해서 당의 큰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겁니다. 뭐 별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0월에 이재명이 사퇴를 하고 김두관이나 뭐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한다 아니면 비대위를 한다. 그런 사람이 뒤를 이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소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신경민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겹칩니다. 신경민도 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대표직 사퇴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대표직을 사퇴하고 인천 계양을에 불출마한다 이런 카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아바타를 대표를 시켜놓고 공천권은 끝까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게 참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경민도 이재명의 10월 퇴진설, 김두관의 뭐 당대표 등판설 이런 부분은 신빙성이 낮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가능성은 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경민이나 김영진 모두입니다. 8월 달에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경민이나 김영진 모두입니다. 이 지금 전부 이재명과 이낙연과 조율을 거친 다음에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로 보건대 또 맡고 있는 당직으로 보건대 이재명이 8월 달에 구속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은 당대표직 공천권 어느 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또 공천권에 있어서 이낙연 측에 문재인 측에 양보할 생각이 어느 정도 양보할 생각이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김영진이 뭐 별 만남에 큰 가치가 없다. 신경민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이 지난주에 만났을 때 이낙연 쪽에서 좀 많은 메시지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낙연과 이재명이 만나지 못한 것은 이재명 쪽에서 별로 뭐 이낙연 쪽과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보는 것 정도면 몰라도 다른 메시지 내고 뭐 개혁 방안, 혁신 방안 이런 이야기는 이재명이 별로 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낙연과 만나는 것 이상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 개딸들에 대해서도 이낙연이 지금 신경민도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 정도가 아니라 증오의 언어다. 이거 정말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딸을 버리지 못하죠. 이재명은. 이재명이 개딸을 왜 버립니까? 지금 자신이 당대표 공천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이낙연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민이 윤영찬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만나기 쉽지도 않았고 또 여러 메시지를 담아내자 만나는데 하니까 이재명 쪽에서 전혀 그게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느냐 누가 승계를 하느냐 지금 누가 승계를 할 것이냐 뭐 김두관도 이재명의 지금 말을 잘 듣고 있고 정청래도 잘 듣고 있고 뭐 누가 나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입니다.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으면 구속이 돼도 지금 이재명은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8월 달에 구속이 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연말까지 뭐 계속 구속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릅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낙연과 문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공천권을 뭐 일부는 거치래로 일부는 모르겠지만 공천권을 거의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양보할 생각이 없다. 자기가 모두 행사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아서 하라 이 소리입니다. 문재인, 이낙연에 대해서. 그 다음 이재명이 8월 안으로 검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쳐라. 영장실질심사에 가겠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만약 구속이 되면 10월이나 11월에 전당대회를 하든지 뭐 비대위를 하든지 그때도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딜을 하게 될 겁니다.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김두관이 될지 뭐 정청래가 될지 정말 그게 아바타가 될지 또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공천권 행사를 보장받는 형태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이재명이 구속되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찰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이 방통위의 이동관 위원장을 지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재명에 대한 야당에 대한 이 공격, 이재명이 지금 증거인멸을 비롯해서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위법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어제 짚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그대로 메시지를 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를 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자신의 역할을, 당의 역할을 좀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게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하는 부분도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맞서는 부분, 이 방송을 정상화하는 부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부분이 걸려있고,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기에서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보다 더 진전되고 더 좀 자신만의 당의 입장을 내세우기에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정부와 대통령실과 보조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나 이런 걸 한동훈 장관이 하는 표현이나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 메시지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은 해봐야 되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부분은 이게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이게 영장실질심사를 붙으면 정말 구속시킬 수 있느냐, 이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참 왈부왈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답이 나온 것은 다음 달 8월에 검찰이 구속영장은 쳐야 합니다. 8월 16일 전에, 국회가 열리기 전에 치든지 아니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치든지, 지금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는 못합니다. 만약 숨는다 하더라도 숨어지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명반명이 반란표를 던지는 것은 거의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 10월 뭐 비대위 이야기,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 형편입니다. 승부를 벌일 필요가 있고 승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 민주당은 그렇게 쉽사리 비대위, 뭐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로 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마지막까지 구속이 돼도 당대표직을 쥐고 공천권으로 거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의 분열은 불가피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170명에 이르는 이 의원들이 친명 반명으로 나뉘어서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이 구속이 되는 것이 민주당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법적으로도 검찰이 증거인멸까지를 확보한 만큼 이재명의 이 엄청난 비리를 놓고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재명 구속을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다음 달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에게는 또 기회가 옵니다. 물론 당장은 이재명이 만약 구속되지 않으면 이재명은 뭐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회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있습니다. 또 대장동을 비롯해서 백현동, 대북송금 추가 수사를 통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쳐서 만약 실패한다면 검찰로서도 일정 부분 타격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검찰에게는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는 10월쯤 아니면 연말 안에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 판결 결과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10월이 되면 이 1심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됩니다. 지금 법에 3심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그런데 지금 1심도 현재 진행 중인데 연말 안으로는 1심 판결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이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하고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게 되고, 이게 물론 최종심에서 확정이 돼야 되지만
또 민주당은 400억 원이 넘는 지난 대선 때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자금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3심까지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제 100만 원을 넘느냐 100만 원을 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다. 그렇다면 검찰도 8월 달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이 여당의 분위기,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읽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